저는요, 허무맹랑한 말은 절대 못 견디는 뼛속까지 이과생이고 고등학교 물리교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끌어당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그 원리가 양자역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끌어당김의 핵심 문장이지만 사실 이 말은요, 상위 1%만 진짜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같은 학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급속도로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그 차이를 몰랐을 때는요, 학원을 해도 삶이 미동도하지 않다가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3일 만에 벤츠를 타게 되고 단 3시간 만에 2,500만 원이 들어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 차이를 만든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학원이 아니라 자각. 학원이 왜 먹히지 않을까요? 학원과 심상화는요, 마음이라는 종이에 원하는 동그라미를 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끌어당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종이가 이미 걱정, 두려움, 결핍, 비교, 의심 이런 낙서들로 뒤덮여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동그라미를 그려놔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엉망진창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러면 삶으로 드러나는 것도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그라미를 더 진하게 그린다. 두 번째는 종이를 깨끗하게 만든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이 엉망진창, 낙서가 된 종이, 이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인류 문명의 흐름을 보면요, 무의식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자는 1번을 선택했어요. 동그라미를 더 열심히, 더 진하게 그리라고 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흔히 교육이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간절히 갈고 닦아서 등등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동그라미를 더 진하게 그리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인류 문명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요, 종이를 깨끗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를 지우개로 지우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든지 종교나 심리 상담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하나를 꺼내서 관점을 전환한다든지 생각을 다뤄서 긍정적인 생각 등으로 바꾸는 식으로요. 때로는 원치 않은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고요해야 한다면서 그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세모를 하나 지우면 네모가 생기고 네모를 지우면 또 다른 낙서가 올라오죠. 이 방식은요, 평생을 들여다봐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의 시간을 넣어서 낙서를 다 지우지 않아도 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죠. 바로 종이 자체를 보는 겁니다. 낙서를 일일이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낙서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깨끗한 종이를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지난 시간과 감정의 무게는 그대로 있지만 나의 종이와 낙서가 분리되어서 나의 선택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경험을 우리는 이제부터 자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자각이 현실을 바꿀까요? 대부분의 알아차림은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마치 낙서투성이 종이에다가 여기 세모가 있네 하고 보는 정도죠. 그런데 자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에요. 자각이라는 것은 그 낙서들로는 절대 가려지지 않는 종이 자체를 발견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감정과 상처, 두려움이 그려져 있어서 마치 내가 그 생각이나 감정이 나인 것처럼 착각해 왔지만 실은 그 아래에는 단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고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는 종이가 이미 깔려 있다는 걸 직접 발견하는 경험인 거죠. 즉, 이미 온전했다는 사실, 이미 어떤 그림도 다시 그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자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이 자각이, 이 발견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 바로 여기서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 하나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양자세계에서 입자는 측정되기 전까지 여러 가능성의 파동 상태로 동시에 존재를 해요.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인데요. 그리고 관측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무한한 가능성 중에 단 하나가 현실로 확정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관측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과학적 원리를 우리 의식에 비유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을 분리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관측 전에는 이 우주에는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파동으로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관측하면 성공이면 성공, 미움이면 미움, 이렇게 하나의 현실로 확정돼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이라든지 비교라든지 이런 원치 않는 감정들은요, 이미 내 안에 무한히 가지고 있던 여러 가능성 중에 과거의 내가 반복적으로 관측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과로 드러난 입자, 현실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상황은 한때 내가 선택했던,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가능성 중에 하나가 현실화된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동그라미, 즉 그게 사랑이든 풍요든 이 모든 것 또한 내가 어떤 가능성을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결과로 경험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즉,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작은 차이가 어쩌면 여러분의 수년, 아니 평생을 아껴줄 수 있는 결정적 한 끗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현실을 창조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논리를 따라가 보면요, 현실은 무에서 창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힘들게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관찰할 건가, 즉 어떤 상태를 선택할 것인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어려워했던 진짜 이유는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할수록 더 지치고, 확언을 할수록 더 괴리가 커지고, 심상화를 할수록 갭이 커지는 거죠. 애초에 종이가 낙서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진하게 그려도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자각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화 중에 가벼운 자각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억지 확언이나 심상화를 한 것도 아닌데 여행 한번 가볼까 했더니 3시간 뒤에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2,500만 원이 입금되고, 또 한 번은 벤츠를 타는 생각을 가볍게 했는데 3일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2달 동안 벤츠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때 두 경험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능성도 가질 수 있는 종이 그 자체였다는 걸 깨달은 이유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 볼게요. 확언이 안 먹히는 이유는요, 무의식인 종이가 원치 않은 낙서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진하게 그려도 새로운 그림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원하는 그림을 더 진하게 그리거나 이미 그려진 낙서를 지우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은 무한한 어떤 것도 그릴 수 있는 종이 그 자체라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봐도 무한한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우리 관측이 그중 하나를 현실로 확정시키기 때문이죠. 현실은 창조가 아니라 선택,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 중에 하나를 관측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자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추천 영상은 고정 댓글에 걸어둘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